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진행을 맡은 임동석입니다. 9월 17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장은 오늘로 끝입니다. 자, 내일부터는 이제 추석 연휴니까요. 오늘 하루 장 마무리 잘 하시고요. 또 추석 연휴 즐겁게 사랑하신 분들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이 시간 현재 시황이 어떠한지 시황부터 여러분께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연휴 내내 주식을 좀 들고 가기에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나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미국 쪽에서 무슨 소식이나 들려오지는 않을까, 뭐 이런 염려 때문에 오늘 일단 좀 팔고 넘어가자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 않는가 싶은데요. 한 9포인트가량 빠지면서 2004.45포인트, 하지만 2000선은 지켜낸 채 흘러가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겠습니다. 외국인의 순매수는 그래도 여전합니다. 2,300억 어치를 사들이고 있고요. 기관이 오늘 많이 팔고 K는 별로 팔질 않았군요. 네, 코스닥은 0.13포인트 소폭 빠졌습니다. 526.07로 약보합장입니다. 네, 외국인은 어제 이어서 오늘도 코스닥에서도 사들이고 있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좀 더 매수 강도가 강해진 모습인데요. 개인과 외국인이 함께 사들이고 있군요. 네, 원달러 환율 3.8원이 올랐습니다. 1,086원입니다. 네, 이 시간 현재 샘플로스 멘토들은 또 어떤 전략을 세우고 장에 임하고 있는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아직도 종목에만 집착하십니까? 돌직구 종목 분석은 물론 지수 베팅으로 수익 내는 방법까지 나무르 멘토와 ETF 한 달 수익률 10%에 도전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TV 시청자 여러분. 자, 이제 장 마감을 1시간 앞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무료 방송을 통해서 장 초반에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지금 출격하기는 분명히 좀 쉽지 않다.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 그래서 관심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종목들은 전부 다 방어주 쪽으로만 설정을 하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굳이 현금을 만들기보다는 방어주 쪽으로 다음 순환매를 기다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제 레버리지나 인버스 이용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무조건적인 인버스를 나는 매수를 하겠다 하기보다는요, 어느 구간이든지 크게 이익 날 구간은 없거든요. 이렇게 좀 불확실성이 큰 부분에서는요, 레버리지도 매수 금물, 그리고 인버스도 매수가 그렇게 썩 매력이 있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뭐 삼성전자 등의 민감주 중에서 일단 삼성전자 IT군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지금 매기가 급속도로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바로 유틸리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틸리티 부분 아침에 말씀해 드렸었거든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요. 이 KTNG라든지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한국전력 등의 종목들 향후 우리나라 지수가 점진적인 박스권 안에 갇혀 있을 부분이라면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순환매가 돌 가능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요. 그와 더불어서 금융주들, 특히 이제 금융주들 중에서도 KB금융이라든지 대형 이런 금융주 쪽에서도 충분히 이제 순환매가 돌 타이밍이니까 우리 금융주나 그리고 유틸리티 관련 종목들에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통신주도 말씀해 드렸었는데요. 통신주 오늘 흐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장 초반에 장중 굉장히 큰 폭까지 밀렸었어요. LG U+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거의 5%까지 밀렸다가 지금 어느 정도 들어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통신주 가지고 계신 분들 많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상세 설명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SK텔레콤과 그리고 LG U+ 두 종목을 보면은 오늘 상당히 좀 재밌는 부분이 나왔었는데요. 이 부분은요, 지금 SK텔레콤이 장 초반 SK텔레콤 뿐만 아니라 LG U+도 외국인이나 기관이 모두 쌍끌이 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이쪽에서 기관들의 특히 연기금과 투신권들의 매도가 나오면서 기관 매도가 많이 잡혔었는데 12시를 지나면서 즉 마이너스가 3% 이상 좀 깊어지는 흐름에서는요. 초반에 매도하던 외국인들이 급속도로 순매수 전환을 하더라.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LG U+도 마찬가지 흐름이었는데요. 장 초반에 외국인 매도 많이 나왔어요.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왔었는데 투신과 연기금의 매도가 계속되면서 마이너스 4% 이상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이 낙폭을 줄여가더라 이거죠. 자, 두 종목이 또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냐 이렇게 본다면 두 종목 다 주인이 누구냐면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는 외국인이라는 거죠.
이 종목의 주인은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외국인이 지금 단기적으로 떠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그대로 떨어지는 이런 흐름들은 아닐 거다. 그리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기관들이 매도하는 종목들 대부분을 보면은요, 민감주에서 빠져나가는 종목들 위주로 매도를 합니다. 즉, 한정된 자금 하에서 조선이나 건설 쪽으로 나중에 이제 개인들이 참여하기가 쉬운 종목을 선침해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선침해를 위해서 나머지 종목들을 쳐내는 과정이죠. 코스닥을 왜 파느냐? 코스닥도 지금 뭐 지수가 많이 올라갔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왜 파느냐? 자금을 조금이라도 마련해서 저가 대형주가 포진해 있는 거래소에서 다음 개인들이 유입될 타이밍을 기다리기 위해서 선침해가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도 IT 주식을 굉장히 많이 파는 이유가, 삼성전자 쪽으로 많이 파는 이유가 여기에서 단기간 올라왔던 부분에 대한 어떤 충분한 상승이 나왔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142만 원을 넘겨가기가 결코 쉽지 않은 자리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었는데 기관들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현금을 만들 수 있는 찬스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다시 현금을 만들어서 기존에 투자가 되고 있는 이 민감주 쪽으로 더 밀어붙이는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기관의 매도가 나타나는 종목과 기관의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종목은 전부 다 중장기적 펀더멘탈을 가치를 두고 계속 매수해서 나중에 상당 부분 상승했을 때 매도하겠다, 이런 전략이 현재는 전혀 아니고요. 환매가 계속 이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금의 회전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으로 쏠림 현상, 즉 지금 달리고 있는 말 쪽으로 빨리 탔다가 조금 더 올라가면 또 매도를 하고요. 또 달리고 있는 말로 또 옮겨 타는, 즉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전자와 그리고 통신주도 굉장히 기관들이 많이 매도하고 있지만 이 종목들이 다시 한번 올라갈 때는 또 어김없이 올라가는 거 확인하고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의 흔들림들 속에서 하나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과연 기관이 이때까지 만들어 놓은 종목인가, 기관이 꾸준하게 사서 이 종목이 잘 가격이 나오도록 형성이 되어 있는 종목이냐, 아니면 이 종목은 외국인이 주인이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외국인이 주인이라면 기관이 떠난 자리에서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그 자기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지만, 기관이 주인인 종목에서 기관이 매도를 해버리면은요, 그거는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동향 속에서 현재 이 종목을 어떻게 만들어 왔는지에 대한 관찰이 굉장히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오늘 장 또 특징적인 부분은요, 역시 외국인들은요 지금 철저히 프로그램으로만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외국인들 순매수가 잡혀 있는 부분은요, 어떻게 잡혀 있냐면 2,400억 정도 순매수가 잡혀 있습니다. 물론 코스닥도 잡혀 있고요. 선물에서도 장 초반에는 매도해서 지금 매수로 전환이 되었지만 매수 규모는 굉장히 작은 상황이고요. 자, 2,400억을 매수를 했는데 이 2,400억을 들여다보니까 무엇을 사고 있느냐, 그러니까 종목을 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1,900억을 프로그램을 사고 있더라. 프로그램, 즉 지수를 사고 있다는 거죠. 그냥 지수만 사는 겁니다. 어디와 연계된, 선물과 연계된 지수에 사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 이 프로그램은 누구를 따라서 나올 것이냐면 이 선물의 동향에 따라서 나올 것이거든요. 그럼 선물 동향이 굉장히 이제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것인데, 이 선물의 흐름들을 지금 하나 살짝 체크를 해보면은요, 이미 항상 선행적으로 이 시장이 대응을 해왔습니다. 선행적으로 외국인들이 대응을 해왔었는데, 보시면 선물의 강한 순매수에 현물의 강한 순매수가 연차적으로 쫓아오는 흐름들이 전개가 되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요, 지금 약간 역전이 됐어요. 선물은 안 땡기는데 그래서 현물 위주로 땡겨가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이 선물에서 1,200계약 정도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마이너스 3,100계약 정도 순매도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는 하고 있거든요. 자, 이렇게 마이너스 들어오고 오늘의 선물 매수 계약이 굉장히 작은 부분, 이 부분은 현물에서 추가적인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기에는 분명히 좀 이제부터는 좀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또 하나의 특징적인 부분은 간만에 이 콜옵션 순매수도 들어왔지만 풋옵션 계약도요, 같이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장에 대한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
물론 현재의 계약수를 보면 풋옵션 쪽에 매수 물량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방향은 이제 이렇게 보는 거죠. 선물에서의 매도도 튀어나왔고요. 풋옵션도 매수가 나왔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장은 현 장세에서 강하게 치고 달아나기에는 분명히 쉽지가 않다. 콜옵션에서 매도가 나온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즉 이제 이 파생을 이용한 외국인들도요, 이 시장을 끌어당기기보다는 이제 그간 올라갔던 종목들을 서서히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계하고 있는 부분은 제가 이 장 초반에도 말씀해 드렸고요. 하루 종일 이제 우리 무료 방송에 참가하신 이 시청자분들에게도 말씀해 드렸던 부분인데, 지수가 2000포인트 근방에서 일정 부분 더 공방은 나올 것이다. 그렇지만 그 공방 이후에 한 단계 레벨업 하기보다는 이제 이익 실현이 본격적으로 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염두에 주자. 즉 다음 주까지는 종목들을 방어주 중심으로 전부 다 옮겨 나가는데 좀 포커스를 가져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요, 제가 이 방어주 쪽으로 좀 옮겨가는 진행을 계속 해드리자고 말씀해 드리니까요. 그게 맞춰가지고 잘 대응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한가위입니다. 예, 정말 좋은 명절 잘 보내시고요. 힘내시고요. 다음 주부터 또 힘차게 뛰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 투자의 길로 반드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빌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내일은 1등주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SK증권 명동 PIB센터 김민수 차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제 한가위 명절 앞두고 이제 한동안 증시가 쉬게 됩니다. 아주 그냥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지금 짧은 시간이나마 주식을 들고 갈지 말아야 될지 이런 고민들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주요한 전략을 주저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제 전반적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지금 연휴 앞두고 고민이 많을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시간 정도 남지 않았던 상황인데 지금 보통 이제 그 주식으로만 꽉 채워 있으시다라고 한다면은 비중을 조금 줄여서 그래서 종목들을 좀 압축한 상황에서 어떤 불확실성은 좀 피해가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특히 이제 종목군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중대형주를 먼저 우선적으로 보시고 오히려 지금 약간 시장에서 좀 처지는 중소형주 쪽은 오히려 비중을 좀 줄이시는 관점 쪽으로 시장을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제부터 이번 주 거래 일수가 이틀 돼 있는데요. 이틀 동안에 거의 관망장세, 그러니까 연휴 전에 어떤 탄력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은 그 삼성전자 중심으로 지수는 압박을 가하는데 오히려 그 지수만 본다고 한다면 시장이 참 재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지 모르겠지만은 오히려 그 세세한 부분들 쪽으로 업종이나 흐름들을 보게 되면 이게 그렇게 시장의 질이나 시장의 탄력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떤 두려워할 장세는 아니다. 하지만은 무엇보다 시장을 포커스를 맞출 때 업종에 대해서 그리고 특히 시장이 끌어 움직이는 업종에 같이 몸을 맡겨야 된다는 관점 쪽으로 초점을 맞춰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 그 연휴 기간 동안에 글로벌 이제 중요 이벤트를 보게 되면은 무엇보다 이제 17, 18일 연휴 첫날이죠. 이제 미국의 FOMC 회의가 이제 회의 끝나서 이제 결과가 나올 예정인데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 즉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을 시행하느냐, 아니면 이제 미루느냐, 아니면 소폭이라 좀 규모를 조금 작게 해서라도 시작을 하느냐, 어떤 여러 가지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지금 이 부분을 예상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어떤 결론이 난다고 하더라도 어떤 불확실성이 조금 해소되는 측면으로 반영하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그쪽에 대해서 양적 완화 출구 전략을 강하게 또 지금 축소를 할 수도 없는 입장, 특히 최근에 미국의 경제 지표가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들을 나타냈다는 것도 염두를 해두시면서 접근을 해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9월 19일, 20일 때 가게 되면, 유럽에서 이탈리아 총리와 관련된 어떤 또 법원의 판결이, 상원 의원직을 박탈되는지에 대한 어떤 판결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일단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유럽의 전반적인 또 전국에 대해서, 또 연정이 깨지는 이탈리아의 흐름이다 보니면, 또 불안의 요인이 좀 가져질 수도 있다라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이제 다시 연준 이제 후임이 어떤 후보가 이제 누가 지명이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들, 거기다가 또 이번에 미국의 부채 한도 증액을 10월 중반 때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될 건데, 그 중에서 하원이 2차 세션이 이번 주 이제 17일부터 오늘부터 20일까지가 이어지다 보니까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시장이 기대하는 좀 결론을 좀 지어갈 수 있을지, 이런 여부들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여전히 말씀드렸듯이 불확실성은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불확실성 자체로만 움츠려서 시장을 대하기에도 아직까지는 그렇게 좀 큰 흐름은 아니다라는 관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수급은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계속 지속되고 있고, 거기다가 펀드 환매 중심으로 투신권의 매도가 가세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여전히 2000선 중심에서 등락은 보일 가능성은 있지만은, 일단 외국인 매수세가 전방위적인 매수 흐름들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위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지금 시장은 5일선 중심의 지지권 패턴으로 계속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저항이 가장 심한 때 2010선에서 2050선 안쪽에서 이제 시장이 좀 약간 좀 숨을 고르는 어떤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 쪽에서 한 1980선은 단기적인 지지권일 가능성들, 그리고 2030선이 이제 저항일 가능성, 어떤 이런 쪽에서 또 힘의 균형을 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 이제 9월 이제 연휴가 끝난 다음 주가 시작되면서 또 어떤 관련된 흐름 쪽에서 시장의 어떤 변화가 좀 미끄러진다고 한다면은, 일단 이 흐름에서는 이제 연휴 기간 동안에 말씀드렸던 시피 이제 해외 시장의 변동성이라든가 어떤 불확실성을 좀 피해가는 쪽에서 어떤 현금 비중을 조금 높여가는 전략적으로 초점을 맞춰보면서 대응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확실성 해소 전략에 초점을 두고 현금 비중 확대에도 함께 신경을 꼭 기울이셔야겠습니다. 자, 요즘 조선이라든가 그 전에 좀 상대적으로 얻었던 부분들이 좀 밝아지는 양상이고요. 또 한때 잘 나갔던 자동차 관련해서는 계속 또 잘 나가는 양상이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1등주들이 주로 나오는 섹터들은 어느 쪽에서 주로들 발굴이 되나요? 예, 일단 몇 주 계속 강조를 좀 드렸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은 어떤 철강, 그리고 건설, 그리고 조선,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쪽, 그리고 화학, 어떤 이런 산업 소재, 경기 민감, 어떤 이런 쪽이 대표가 되는 업종들이 내일은 1등주의 지금 시장을 계속 편입시키는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드린 이제 조선주라든가 자동차 부품주 이런 쪽도 다 그런 맥락에 포함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는 어떤 조선주에 대한 회사뿐만 아니라 조선 관련된 기자재 업종들까지도 이제 어떤 변화가 들어올 수 있는 흐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들 어떤 성광밴드라든가 대양전기공업,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이제 동성 화인텍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한번 강하게 상승한 이후에 눌림 목적에서는 계속 관심 있게 좀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또 하나 자동차 부품주도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가 신고가가 형성을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부품주는 그런 강세를 좀 덜 뒤늦게 받는 현상들이 있는데, 좀 최근에 좀 눌림목에서 변화가 들어가고 있는 흐름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관심 있는 쪽으로 지켜보시는 게 좀 좋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근에 엔터주 같은 경우가 좀 눈에 띄고 있는데, 이 상반기의 실적이 상당히 부진해서 주가가 낙폭이 컸습니다. 그러다가 이 낙폭이 큰 부분들을 좀 만회하고 있는 모습들이 좀 더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어떤 하반기의 회복에 초점이 맞춰진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단기적으로 2, 3일 정도 또 올라온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단기 기억이 좀 조절되는 어떤 그런 관점 쪽에서 매수 가능한 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 쪽에서 SM 같은 경우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내일장에서 1등 이어갈 종목에 대해서 오늘 가지고 오셨는데, 노르페인트 참 좀 오랜만에 보는 그런 종목입니다. 노르페인트 어떤 점이 괜찮은가요?
예, 일단 페인트 쪽에 관련된 회사들이 지금 시장에서 재주목, 재평가를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먼저 주가가 뛰어오른 쪽이 이제 삼화 페인트입니다. 특히 관련돼서 IT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 어떤 도료 부분 쪽에서 의미 있는 매출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 쪽까지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급등한 모습들을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노르페인트 같은 경우도 그런 흐름들에 대해서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최근에 어떤 이제 건축용 도료 쪽만으로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쪽에 무게를 둔다고 하더라도 어떤 자동차 쪽이라든가, 그리고 강판용, 그리고 어떤 조선 쪽에서도 쓰이는 도료 쪽, 그런 쪽으로 연결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산업과 관련된 어떤 경기 민감 쪽의 성격도 많이 갖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주목을 해봐야 될 업종이고 흐름이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실적이 2, 4분기에 강하게 성장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특히 어떤 매출이 정체됐으면 모르겠는데 매출 자체가 1, 4분기 대비해서 상당히 큰 폭으로 뛰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매출뿐만 아니라 영업이익, 순이익 전반적으로 다 급증하는 모습들을 보여왔기 때문에 주목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상반기 순이익이 65억이 나왔는데 작년 한 해치 2012년도 한 해치가 46억입니다. 그러면은 상반기만에 작년 실적을 좀 다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기조로 나왔을 때 올해 적어도 한 100억대에서 한 150억 정도 순이익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은 그렇게 비싼 부분이 아니다라는 관점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주당 순자산이 11,000원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와의 괴리가 좀 크다라는 점들도 어떤 펀더멘탈이 좋다는 쪽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가운데 지금 직전 고점대 한 6,300원대 부근을 시도하고 잠시 좀 하는 모습들로 보여지고 있는데 어떤 눌림목 관점 쪽에서 접근 가능한 종목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직전 고점대를 넘어서 7,000원대 정도로, 그리고 손절가는 조금 짧게 잡아서 지난 이틀 전에 저점대를 만들었던 부분들이 이탈하는 5,650원을 손절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노르페인트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건설업황의 회복에 따른 수혜도 기대해 볼 수 있겠고 자동차 산업의 확장에 따른 기대감도 있습니다. 안양 쪽에 아주 알짜배기 부동산들도 많이 갖고 있는데요. 자, SK증권 명동 PIB센터의 김민수 차장의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테마톡톡을 이어가겠습니다. DMZ 내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한 논의가 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런 소식에 다시금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샘플러스 정대희 멘토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장 내일장 테마톡톡 정대희 멘토입니다. 네, 이 DMZ 평화공원 관련주 다시금 또 상승한다고 하는데 그 상승 배경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국회에서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논의가 착수됐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올라갔고요. 일단 좀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새누리당의 한기호 정문원 황진아 의원이 공동 대표로 있는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 통일외교안보 포럼에서요.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과 이 입법화를 논의에 착수해들어왔다라고 밝혀지면서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습니다. 관련주들의 특징을 보면요. 좀 파주 쪽에 적을 두고 있는 기업들이 최근에 발간된 그 통일연구원의 정책 자료에서 보면요. 파주시 장단면이 가장 평화공원을 조성하기에 만들기에 적합한 부지로 적합하다라는 주장과 함께요.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전혀 근거 없이 그냥 단지 파주 쪽에 회사에 그 적을 두고 있다. 회사들의 그쪽에 설립이 돼 있다. 아니면 부동산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만으로 주가가 좀 올라갔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DMZ 평화공원 관련주 앞으로 이게 현실화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전망과 전략을 어떻게 잡으십니까? 네, 일단은 전략 같은 경우는요, 테마, 즉, 일회성 테마에 좀 그 패턴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단기 매매 관점으로 좀 보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망은, 향후 주가의 전망은, 이러한 주가는 일회성이기 때문에 급등과 급락을 반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과거의 사례에서 봐도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과거에 이거와 비슷한, 테마 사례를 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무엇냐면요, 신공항 테마죠. 그때 당시에도 관련주들의 그 주가는 엄청 급등과 급락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관련주들은 좀 힘이 빠진 모습으로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러한 정책들을 좀 하기 위해서는 예산 관련해서, 즉 그 정책을 시행하기 전까지는 많은 단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즉 여러 가지 사안에 봉착할 수도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좀 지지부진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지금 논의 착수라는 거는요, 단기 이슈밖에 안 된다. 즉 이것을 가지고 지금의 추경 매수를 하신다던가 하시면 좀 큰 손실을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요. 다시 한번 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기까지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고, 지금의 이슈는 시행 초기도 아니고요. 그냥 단지 검토 측면에서 좀 검토 측면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좀 보여주기식의 정치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고요. 이런 최근에 또 남북관계 개선과 맞물려서 좀 묻어가기식의 정책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좀 이런 종목들은 좀 피하셔라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웬만하면 좀 피해라 이런 조언을 주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대희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현재 수익률 현황이 어떤지 짚어보겠습니다. 네, 네오이즈 인터넷은 여전히 4.1% 수익으로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네 종목은 전부 다 소폭이나마 손실권에 들어있군요. 네, 유일하게 상승한 이정복 대표의 네오이즈 인터넷이 오늘의 위너입니다. 네, 위너인 JB스탁의 이정복 대표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4.1%로 네오이즈 인터넷 수익률이 좋습니다. 자, 흐름 어떨까요? 앞으로 계속. 네, 흐름 자체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 이틀 정도 됐지만 지금 주가가 좀 탄력적으로 움직여주는, 오히려 네오이즈 게임즈하고 네오이즈 인터넷 두 종목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인터넷 같은 경우가 좀 더 시가총액이 작다 보니까 탄력
가능성 좀 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코스피에 대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최근에 좀 둔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스닥에 대한 매수가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직까지 오르지 못한 코스닥 바닥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고 좀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런 음원 부분에 대한 이런 진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지속적으로 좀 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홀딩하는 전략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또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탈 것을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습니까? 오늘 좀 종가까지 좀 많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오늘 제일모직이라는 기업을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좀 가장 좀 주목을 받고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역시 뭐 케미칼 전자재료 이런 패션 사업 부분에 대해서 역시 다각화된 사업 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신규 사업 자체가 본격적으로 런칭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이쪽에 역시 아시겠지만 OLED 재료 업체된 노바 LED 인수에 따른 아몰레드가 이제 성장 가속화가 좀 예상이 되면서 또 예를 들어서 이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10% 룰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9.8에서 10.07까지 지분을 확대된 부분. 그래서 패션 부분도 이제 계절적인 성수기에 대한 진입이 되면서 질적으로 좀 성장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최근에 장세 자체가 외국인들이 끌어올리는 장세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지속적인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점. 기관들은 그동안 매도를 좀 일관을 하다가 금일은 기관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손바뀜 현상이 좀 일어나면서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매수가는 일단 종가로 편입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87,000원 라인이 박스권 하단 이쪽 부분은 손절가를 제시해드리고요.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로는 10만 원 정도를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일모직에 대해서 새로운 종목으로 갈아타실 분들께 추천을 이정복 대표로부터 받아봤습니다. 위너의 추천 종목인 만큼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현 시점을 잘 파악하고 시장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전략에 대해서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JB스탁의 박효진 전문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현 시장에서 추세를 잘 따라서 순리에 거스르지 않고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주목해야 될까요?
네, 일단 추석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투자자분들 이제 추석을 고향을 내려가는 발걸음이 다소나마 좀 좀 편안해지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3개월 만에 외인들이 좀 굉장히 열심히 매수를 해준 덕분에 3개월 만에 2,000선을 회복을 했다는 점이 가장 9월 들어서 좀 뜻깊은 부분이 아닌가 싶고요. 9월에 위기설 관련해서 악재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악재들이 시장에서 지금 소멸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연준의 차기 의장과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그리고 시리아에 관련된 이슈도 있었는데 그러한 것들이 다소나마 진정이 되면서 우리 시장도 좀 호재가 되면서 반응을 해줬던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외국인들이 18거래 이상 계속적으로 순매수를 이어옴에 따라서 이러한 상승 흐름 우리가 좀 순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쉬는 연휴 동안에는요 좀 큰 이슈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FOMC 회의가 있고요. 관련된 이제 결과치가 19일 새벽 3시 반 정도에 나온다고 합니다. 좀 주의 깊게 보시면은 좋으실 것 같고 지금 계속적으로 해서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그 수치상 한 100억 달러에서 150달러 정도 이제 예상을 했던 부분만큼만 나와준다면은 시장에서 별 무리 없이 잘 넘어가 줄 것 같고 다만 이제 주말에 있을 독일 총선 관련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지금 메르켈 총리가 재집권 가능성이 높아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대로 결과가 나와준다면은 시장 좀 큰 쇼크 없이 무난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 기술적인 흐름 지수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차트를 통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2,000선 부근에서 좀 매물 소화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 해서 좀 많이 올라왔죠. 수급이 뒷받침이 되면서 많이 올라온 터라 지금 기술적으로는 좀 눌림목이 발생할 수 있는 구간에 와 있다는 점을 우리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좀 긍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부분이 지수가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이 증가가 거래 대금이 좀 증가를 했다는 점 관심 있게 봤을 때 기술적으로도 좀 레벨업이 될 수 있는 구간 2,000선 부근의 매물 소화만 거친다면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기대가 좀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그간에 좀 시장을 주도를 해줬던 업종 경기 민감 업종들이 과열 양상에 좀 와 있습니다. 물론 현재 갖고 계시는 분들이면은 포트 안에는 꼭 한 종목씩은 가지고 가시면 좋겠는데 신규로 진입하시기에는 다소 좀 부담이스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가 되었던 좀 내수 업종으로도 좀 시야를 돌릴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요. 지수 차트 한번 보실게요. 코스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적었던 이유는 시장을 이끌어줬던 그 주도 매수 주체들이 힘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최근까지 7조 원이 넘는 물량을 매수를 해줬지만은 코스닥은 거의 좀 개인이 이끌어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4,500억 그 정도 좀 매수가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도 아직까지 좀 방향이 없는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지금 계속적으로 수급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지금 매기가 쏠리고 있기 때문에 포트에서도 코스피 대형주 좀 비중을 많이 차지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코스닥이 많이 오르지 못함에 따라서 실적이 좋아지고 있는데 그만큼 주가 못 오른 종목들 관심 가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가 그 메리트가 좀 올라온 종목들은 같이 포트에 넣어 보시면은 그 추석 이후에도 좀 알짜배기 포트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장의 추세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또 추세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을 올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종목군이 있다라면은 어떤 종목들을 보십니까? 네, 오늘도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추세 종목으로 3종목을 선정을 해왔습니다. 첫 번째 주는요, 파라다이스죠. 카지노 주로 이제 좀 유명한 종목인데, 최근에 좀 반등을 이어가는 모습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할 것 같아서 가지고 나왔고, 이 종목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실적이 호전될 것이다. 그러한 얘기들이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8월 이후부터 해서요, 그 카지노 그 기계에 들어가는 투자
게임 투입액을 드로백이라고 하는데 이 금액에 있어서 8월 들어서 지금 성장 전환을 했다는 것이죠. 투자 포인트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리고 파라다이스는 제주도에 그랜드 카지노를 가지고 있죠. 지금 이제 중국도 국경절이 다가오면서 명절에 접어들게 되는데 제주도에 들어서는 제주도로 인바운드 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급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실적 성장을 우리가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45%가량이 상승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와주고 있는데 1,300억 수준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기술적인 흐름과 같이 좀 연계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파라다이스 지금 한번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요, 최근에 그 5월 30일에 고점을 찍고 한 차례 주가 조정을 거친 뒤에 2만 원 선에서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이평선들이 수렴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러한 이평선들 좀 이탈하지 않고 지지를 해주면서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할 수 있는 국면에 와 있다. 이렇게 좀 계절적인 부분과 함께 연관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좀 추세가 앞으로도 좀 좋을 종목 같은 경우에는 태광 가지고 왔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유럽이 경기가 회복이 된다는 이러한 경제 지표들이 가시화가 되면서 조선업종도 그렇고 또 해운주의 경우도 그렇고 주가에 굉장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도 이제 상선 발주나 그리고 또 해양 플랜트 관련해서 물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선박 엔진이나 그리고 관과 관을 이어주는 이제 이음새 역할을 하는 피팅 업체들, 국내에서는 조금 독보적으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태광과 성광밴드로 한번 꼽을 수가 있겠는데, 또 배관과 같이 이런 조선, 해양 쪽으로 기자재 관련된 종목도 우리가 탄력이 아직까지도 살아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보셔야 된다는 거죠. 태광 자체적으로만 한번 봤을 때도요, 올 상반기에 약 18% 정도의 그 해양 그 플랜트 매출이 증가를 할 것이고, 하반기에는 더 증가를 더 좀 할 것이라고 회사 측에서는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주가 추이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 한번 보실게요. 지금 26,000원 선 부근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요, 2월 달에 한번 고점에서 그 상향 돌파를 하지 못하고 주가가 밀렸고, 그리고 6월 달에도 26,000원, 항상 이 종목은 26,000원이 좀 저항으로 인식이 됐었는데 최근에는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그 부분을 넘어서줬다는 것입니다. 이 저항대가 현재로서는 지지대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26,000원 이탈 여부로 좀 대응을 하시면은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 종목은 사파이어 테크놀로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종목은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외국인들이 굉장히 탄력 있게 꾸준하게 매수를 하고 있다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3분기에 외형이 성장을 할 것이고 4분기에는 또 흑자 전환, 이렇게 실적 관련 부분에 있어서 시장이 좀 기대감을 많이 받고 있는 종목이라는 것이죠. 사파이어 기판이 수요가 회복이 됨에 따라서 이 사파이어 인곳 가격이 또 반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관련된 이슈를 보시면은 BW를 발행을 해서 제3공장을 증설을 했는데, 그 부분이 사파이어 인곳 양산 라인이라는 것이죠. 내년 상반기부터 해서 좀 반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리 한번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을 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오늘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 그동안은 42,500원 선 부분이 이 종목도 좀 저항되었습니다. 하지만은 금일장 5.6%에 가까운 상승세가 나와주면서 또 새로운 랠리를 보일 수 있는 초입 구간에서 주가가 위치하고 있다는 점, 추가적으로 상승 한번 기대를 해볼 수도 있겠다 싶어서 제가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사파이어 테크놀로지까지 세 종목에 대해서 추세 종목군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현 시장에서 딱 요거다 싶은 종목은 어딜까요? 네, 오늘 제가 저의 포트에 좀 편입을 시키고 싶은 종목은 차바이오엔이라는 좀 바이오주에 속하는 종목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사업을 두 가지로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병원, 제대열 보관,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된 바이오 부분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휴대폰 카메라 렌즈 모듈 부분에서
광학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이죠. 매출 부분을 보시면은요, 바이오 부분이 거의 좀 전체적인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74%가량 차지를 하고 있고 광학 부분이 2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이 차 바이오에는 난치병과 그리고 퇴행성 질환 부분에서 그 국내에서는 좀 시장에서 기술력, 핵심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요, 녹십자와 차바이오엔이 사업적으로 그 업무를 협약을 맺었다는 기사를 보실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기술력을 차바이오엔이 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업적으로도 좀 시너지를 함께 좀 영위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포인트로 짚어드릴 수가 있겠고, 이 광학 부분도요, 지금 렌즈 모듈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매출이 삼성 쪽으로 80% 이상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전체 매출에서는 26% 정도 차지를 하고 있지만 렌즈 자체로만 보면은요, 삼성 쪽으로 80% 이상 납품이 되면서 지금 주 매출처로도 좀 안정적이다, 이런 말씀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최근의 기술적인 흐름을 한번 보실게요. 저는 이 종목을 단기적으로 가지고 온 게 아니고요, 중장기 성장 모멘텀을 보고 좀 그런 좀 포트에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간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0,000원을 좀 손절가로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에 충분히 좀 매수 진입을 하셔도 되시고요. 지금 박스권 한 11,000원 부근에서 박스권 등락을 거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왠지 좀 돌파를 해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수급적으로도 기관이 유입이 되면서 개선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바이오주가 상반기에는 그 성장 기대감이 많이 올랐는데 최근에 가격 조정을 마무리하고 또 반등 국면에 와 있다는 점도 투자 포인트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광학사업과 바이오 산업을 영위하는 차바이오엔에 대해서 오늘 추천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자, 포트폴리오 현황 점검하죠. 네, 현금 비중이 꽤나 많습니다. 55% 절반을 넘고 있죠. 삼성엔지니어링이 20%, 나머지 두 종목이 10%대 편입입니다. 네, 수익률을 보겠습니다. 수익률이 왔답니다. 그냥 중국 원양자원이 23.2%로 20%가 넘게 올라 있고요. 삼성엔지니어링도 16.1%로 두 종목이 모두 10%대, 20%대 두 자릿수 수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코콤이 뭐 손실을 보고 있긴 합니다만 마이너스 2.1%로 수익을 거두고 있는 종목들이면 10분의 1 정도에 그치기 때문에 뭐 별로 신경을 전혀 안 써도 될 만한 상황입니다. 네, 이 종목들에 대한 AS 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포트가 제대로 좀 준비가 되고 있고 좀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좀 기분이 좋은데, 중국 원양자원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3,300원에 매수가를 책정을 해드렸는데 그 이후로 굉장히 또 중국 상해 증시 상승과 맞물려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주들이 반등을 꽤나 많이 해줬죠.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투신권들이 진입을 하고 있어서 제가 단기 탄력도가 좋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좀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은 지금도 많이 올라와 있기는 하지만은 아직까지 추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전 같은 경우 지난주에 나왔을 때는 제가 목표가를 3,600원으로 1차적으로 제시를 해드렸는데 이미 좀 달성을 했고요. 탄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적으로 상향 조정을 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목표가는요, 그 다음 2차 목표가는 4,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주가가 상승함에 따라서 함께 좀 상향 조정하게, 익절가겠죠? 3,900원으로 제시를 좀 해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인 삼성 엔지니어링도 한번 보실게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업종지수에서 건설업종이 가장 큰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1선을 또 돌파를 해줬다는 데 굉장히 의미가 크죠. 지금도 추세가 좋고 앞으로도 추가 상승 여력 충분히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가를 상향 조정해서 홀딩하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95,000원으로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할 테니까 홀딩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은요,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코콤이라는 종목인데, 아무래도 고점을 찍고 가격 조정 이후에 제가 반등을 노리고 단기 종목으로 좀 추천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는 아직까지 좀 심심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전저점 이탈 여부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격대가요, 2,910원으로 제가 책정을 해드렸으니까는 2,910원 이탈 여부로 대응을 하시면은 이 종목도 한번 또 탄력이 붙으면은 다시 한번 또 급등이 나와줄 수도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종목에 대한 의견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오늘 새로운 종목이 편입된 최종 포트를 공개하면서 박효진 전문가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1부를 마칩니다. 잠시 후 마감 시황과 함께 2부로 찾아뵙겠습니다.